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클래시스 종목 기업 분석 2탄, 1탄에 이어서 2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탄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전 영상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자, 이 클래시스라는 기업,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스펙주로 상장이 되었는데 과거 스펙주 들어올 때 당시에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나 봤더니 KTB 투자증권에서 100만 주 그리고 라이노스 투자자문사에서 40만 주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60만 주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펙주로 상장이 되었고 쭉 가다가 2017년도 이제 말에 이제 스펙 이제 클래시스와 우회 상장 조짐을 보이면서 KTB 인수 목적으로 이제 이베스트 투자 쪽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40만 주 정도 27만 주가 들어오게 되는데 27만 주에서 얘네가 이제 그 인수 합병된다는 소식이 나올 때 급등을 해서 10% 정도 시세 차익을 먹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만 주를 팔아 제끼고 단기 시세 차익으로 11만 주를 팔아 제끼고 나머지 16만 주는 이베스트 투자 쪽도 계속해서 갖고 간다라는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이전 1탄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오늘 2탄에서 들을 내용은 이제 본론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재 외 5인에 대한 주가 흐름의 변화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원래는 그 스펙주가 이런 그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지분이 크면은 그 친구들의 지분 변동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최대 주주가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즉 이 친구들이 언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가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사업이라는 거 내용 자체가 그 최대 주주들이 언제 팔고 그러니까 그 정점을 우리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그 사업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가 정점을 찍을지를 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지분 변동 흐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2017년도 우회 상장 이후에 2019년도에 2017년도죠. 2019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에 이제 정성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 상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식수 증가, 그래서 80% 후반대에 달하는 최대 주주 지분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성재라는 인물이 등록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라이노스 자산운용사에서 갖고 있던 지분 주식 수는 변동이 없는데 지분율이 변동이 되게 되죠. 얼마로? 6%대에서 0.6%대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이 투자자문 쪽이 아니라 전부 다 내부 관계자에 대한 지분 변동이에요. 쭉 보면은 정선재, 이현주, 정성재, 김동석, 최창호, 정선재 쫙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주식 변동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최근 나온 공시부터 좀 살펴볼게요. 2019년도 7월 17일 날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정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정정된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현주라는 인물이 원래 주주였다가 그냥 이게 주요 주주라고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현주라는 인물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쭉 보면은 이현주라는 인물이 원래는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가 2019년도 7월 17일에 얼마를 들고 와요? 10만, 100만, 1000만 주죠. 네. 1100만 주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지분으로 가지게 돼서 총 지분 비율이 18%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즉 이현주라는 인물이 이 회사에서 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두 사람에 대한 흐름이에요. 김동석이라는 인물과 최창호라는 인물이에요. 김동석과 최창호가 지금 보시면은 이 정성재 그 지분 변동이 하나 더 나오게 됐는데, 이 지분 변동 공시를 보면은 원래 지금 보면은 정성재 외 6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특별 관계자 수가 원래가 이전에는 이제 4인이었다가 지금 요번에 그 변동 공시 때 6인으로 바뀝니다. 그 말은 즉 플러스 2명의 인물이 추가되었다라는 거죠. 그 2명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쭉 보니까 김동석이라는 인물과 최창호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동석과 최창호라는 인물이 들어와가지고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최대 주주로 들어왔나 봤더니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내 매매가 아니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해서 들어온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즉 뭐예요? 얘네가 뭐 주요 직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직원들에게 그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가 들어왔게 됐고, 그래서 김동석, 최창호가 들어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동석이라는 인물이 9월 5일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공시가 9월 17일 날 나와요. 9월 17일 날 나오는데, 이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보고 내용이 9월 5일 날 받았던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16만 주를 전부 다 팔아버려요. 언제? 9월 17일 날에 전부 다 매도를 해서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얘네가 그냥 장내 매매에서 사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수익은 못 보거든요. 그 단기간 만에, 그러니까 5일에서 17일이면은 12일이죠. 그리고 주말 빼면은 그 몇 거래일 안 되는데, 그 몇 거래일 안 되는 만에 그 이 주식들을 다 팔면은 그렇게 시세 차익을 못 내요. 근데 얘네가 지금 보면은 전량을 다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전량을 다 팔았던 게 어디서 팔았냐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에게 얼마에? 11,650원에 다 팔게 됩니다. 자, 11,650원에 팔았는데 얘네가 얼마에 팔게 되냐면 1,000 얼마를 받고 팔게 돼요. 그 말은 즉 9,000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내고 팔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전 내용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얼마에 얘네가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들어왔냐면은 보시면은 얘네가 기존에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행사를 한 가격이 얼마냐면은 1,800원대요. 1,819원. 1,819원에 들어와서 아까 얼마에 팔았어요? 만원대 후반에 팔았으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얼마를 냈는지 한번 계산이나 해볼까요? 대충 단순 계산으로 9,000원 잡고, 아까 주식수가 얼마였어요? 주식수가 얼마였지? 까먹었네. 까먹었으면 다시 보면 되죠. 자, 16만 주라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단순 계산 9,000원 곱하기 10, 100, 1000만, 10만 계산하면은 얼마의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단 10거래일 만에, 단 12일 만에 얼마를 벌었어요? 10억, 14억 4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네 주요 임원에 들어와 있는 김동석이라는 사람 인물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김동석이라는 인물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고 전량 팔아 제꼈어요. 그 다음 인물이 최창호인데, 최창호도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받았다가 공시가 나왔어요. 이 말은 즉 얘도 아마 팔아 제꼈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이 팔아 제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량은 안 팝니다. 전량은 안 팔고 2만 주 정도만 팔았는데, 2만 주를 어떻게 팔아 제꼈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쭉 내려보면은 시간외로 판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장내 매도로 팔았어요. 그냥 장중에 그 2만주 던졌다라는 거죠. 얼마에? 13,000원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인물은 시간외로 팔았죠. 시간외로 전량 다 팔아 제꼈는데 그 팔아 제낀 사람 상대가 누구예요? 기관이었잖아요. 기관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록딜을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이 주요 변동 이제 장대 매도인데 아마 얘도 다 팔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 팔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 받아줄 그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부 그냥 물량 정리로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런 흐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김동석이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전량 정리를 합니다. 16만 주 전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또 주식 그 주요 변동 보고서가 나오죠. 그 말은 즉 얘가 이 팔아제낀 돈으로 뭐 한 거냐? 다시 한 번 더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거죠. 이 권리를 이용해서 지금 아까 전에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 또 다시 팔아제끼고 이번에 다시 20만 주를 사들이게 되는데, 이 20만 주를 어떻게 사들이게 되냐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얼마에? 다시 아까와 같은 1819원에. 지금 생각이 됩니까? 좀 와닿나요? 아니, 우리 개인 투자들은 지금 이 단기 차트를 봐가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식 관계자들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그 특혜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낮은 단가에 사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무려 지금 13,000원인데 거의 10분의 1 가격이죠. 네. 10분의 1 가격에 사들여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아 제껴도 아무 상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요 관계자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현재 이렇게 해서 매수 선택권으로 다시 한 번 더 21만 주, 22만 주 정도를 매수 취득을 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주식 대량 변동 상황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마 이건 이제 김동석이라는 인물이 다시 한 번 더 대량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성재가 갖고 있는 주식수에 대한 변동, 그러니까 주식 수가 변동이 아니라 지분율에 대한 변동, 그 지분율 변동 공시가 나온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얘네가 시세 차익을 노린 인물이 누구냐 봤더니 이제 김동석이라는 인물과 최창호라는 인물이 시세 차익을 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의 인물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보시면은 총 지분이 유통되는 주식 수가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87%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어떻게 해서 주식을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될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 VIP 방,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카톡방에서, 네, 뭐 유료방은 아니고, 네, 저와 함께 이제 스터디하는 방에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주식 시장에서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4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4대 리스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예요. 유동성 리스크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지금 여기 13,800원에 전량 팔고 싶어요. 근데 팔고 싶은데 팔려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 호가창이 나와 있는데,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물량이 얼마냐면은 총 합했을 때 3만 4만 주거든요.
4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3,800원에 팔고 싶은데 얼마를 전량 팔려면 얼마여야 돼요? 총 3천만 주거든요. 3천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4만 주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지 못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동성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 리스크를 해결을 해야 팔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누가? 최대 주주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지분 공시 넘어가고 이제 전체 공시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얘네가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해요. 자기네 회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19년도 8월 13일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9월 16일에 외국계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8월 13일 날 기관 투자자들에게 개최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사업 내용이 좋으면 당연히 기관계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쭉 보면은 8월 13일 날 이후로 좀 보면은 자, 이 구간이거든요. 8월 13일 날 이후로 기업 설명을 개최하고 나서 이렇게 수급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관계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9월 16일이죠. 9월 16일에 외국계 상대로 기업 IR을 개최를 하니까 9월 16일 이후 언제예요? 쭉 올려보면은 9월 16일 이후로 외국계 자본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 주주들의 지분 변동, 이제 매도, 시세 차익 내는 물량이 나온다 라면은 그건 뭐예요? 그냥 이 사업성이라던가 전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그냥 단순히 지금 팔아야 할 때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물량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뭐 파는 거 아니라면야.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뭐 이제 매물이죠. 이게 나오는 매물이기 때문에 매물대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렇게 외국계 자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전에 기관 투자들이 들어왔던 건 역시도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주식수가 지금 총 주식수가 얼마냐면은 6,280만 주거든요. 상장 주식수가 6,280만 주인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지분, 최대 주주 지분을 제외하면은 830113 곱하기 0.12 최대 주주만 지분을 제외하면은 총 유통 주식수가 700만 주예요. 그래서 700만 주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가격대 계산을 해보면은 13,000원 잡고 계산을 해보면은 억 단위죠. 억, 10억, 100억, 한 1000억 정도? 네, 1000억 정도 되는 자금의 유통 물량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억 정도가 한도가 되겠고, 지금 보면은 사실 순매수 들어오는 자금만 봤을 때 100만 원이니까 억 단위로 바꿔볼게요. 억으로 바꿔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뭐 요렇게 꾸준히 계속 붙고 있다면은 10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비중을 차지하는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지금 이 가격대에서 외인 기관의 수급 주체가 들어온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손바뀜을 예상을 할 수 있죠. 기존에는 이제 그 내부 관계자의 주식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외인 기관의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받아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바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지금 클래시스를 공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키포인트는 지금 현재 최대 주주들이 언제 팔고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과, 실제로 지금 이렇게 외인기관 IR 통해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 클래시스에 대한 사업성이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에 대한 사업성을 좀 더 파보고 실제로 매축 대비
매출 대비 현재 시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얼마만큼 그 사업 능력이 뛰어난지, 매출을 벌 수 있는지.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게 안정성이, 실적이 보장되는 거라면은 이제 이게 뭐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정책을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 클래시스 오늘 내용은 지금 주요 주주들에 대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향후 이제 매도 포인트 잡는 타점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고, 이거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이 넘어가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 이제 실제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